좀 자기 회사에서 조합원들한테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사전에 자기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좀 사회적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회사 또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있죠. 자동차 보험회사 공제조합이 어떤 것이고 이 공제조합과 자동차 보험회사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은 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다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계약기간 내에 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기간 내에 발생하는 보험 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대신 지고 그에 대한 배상까지 해주는 것이 보험회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일반 개인들, 불특정 다수가 되겠죠. 일반 개인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해서 일정 보험기간, 뭐 1년이면 1년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납입한 보험 계약이 존속이 되면은 중간에 계약 해지되면 안 되겠죠. 존속이 되면은 그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자동차 운행하다가 제3자의 사고를 야기했을 때 대인 대물 차량 자손 이런 사고에 대한 담보 범위 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보험회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공제조합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 버스, 화물, 뭐 전세버스, 기타 등등 있죠. 뭐 렌터카 뭐 많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택시를 예를 들어 볼까요? 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 영업 택시가 있고 또 개인 택시도 있네요. 그죠? 개인 택시도 이렇게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영업 택시 또는 개인 택시들도 일반 보험회사에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뭐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한 8, 90%가 공제조합에 다 가입을 조합원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하고 또 개인 택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사업자가 자기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영업용 택시의 법인 택시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조합원들이 각 회사의 대수만큼에 대한 부분을 공제조합의 자동차 회사죠. 택시 회사에다가 공제에 가입합니다. 공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동차 보험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제는 조합원이 그 회사 사장이 되겠죠. 회사 사장이 자기가 회사에서 운행하는 택시들을 택시 공제조합이라는 곳에다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하고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공제조합에서 대신을 지는 이런 건데 개인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조합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조합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제에 있는 조합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되면 이제 할증을 매게 되죠. 그죠? 보험기간 내에 한 번 사고 나면 두 번 사고 난 경우에는 다음 보험에 가입할 때 그만큼 있는 할증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데 공제조합은 택시든 버스든 화물 다 똑같습니다. 공제조합은 개별 할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할증, 할인 또는 할증합니다. 사고 없으면 그만큼 할인하고 사고 많으면 그만큼 할증하는데 문제는 단체 할인 할증이 아니에요. 쉽게 하자면은 회사 10대 차가 운행한다면은 그 중에 한 대내 두 대가 사고 나더라도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손해액에 따라서 그 손해액에 대한 만큼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보험이 날 때 그 손해액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인 할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면 개별 할증은 사고가 많이 나면 할증이 많이 되는 데 비해서 단체 할인 할증을 적용하는 조합은 사고액 금액에 따라서 이제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고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조합원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겠죠. 다음에 그만큼 단체 할증료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다 보니까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자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면은 개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발생한 그 사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나중에 이제 할증 보험료를 적용해서 그 회사 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옮겨서 들 수가 있겠죠. 근데 단체 할인 할증을 적용하는 공제조합은 옮길 수도 없을 뿐더러 조합원 입장에서는 한 사고로 해서 보상 처리가 될 때 경미한 사고들은 웬만하면은 사고 처리를 안 한다든지 또는 큰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제조합에 보상을 납부하는 보상가 직원들이 회사에다가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돈이 나간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결제를 받아가지고 돈이 지급되는 이런 구조로 조합원들이 사고에 일일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누가 관여를 합니까?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보험 처리나 보험 접수 안 해준다고 해서 보험회사에다가 그런 거 보험 접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요구를 하는 보험 계약서가 있겠지만은 이 단체 보험 적용하는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그게 극히 심합니다. 그래서 공제조합 직원들은 공제조합의 조합원사에 대한 그런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합의를 권유한테 해야지만 되는데 조합원들이 워낙 많이 간여를 하고 잘못하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냥 소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자칫 민원으로 발생하고 공제조합은 서비스가 잘못됐다 불만이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 보험료에 대한 단체 할인 할증, 이 공제조합과 보험사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원래 발생되는 겁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차이인데, 특히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직원들 입장에서 정년과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좀 이게 안일하고 나태한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단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소송을 하면 하는 대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제조합은 이 상급 그 감독 기관이, 자동차 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을 합니다만 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감독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물론 양쪽 다 감사를 뭐 매년 감사를 받고 하지만은 금융감독원은 아무래도 보험사에다가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문책도 강하게 내리고 상당히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압력을 많이 행사한 데 비해서 국토해양부는 감독 기관이지만은 일반 보험사 달리 감독 자체가 좀 미미한 데다가 실제로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는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보험사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민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일반 보험사 같은 경우는 많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데 상해 개별적으로 팀별로 또 회사별로 여러 가지 민원 발생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사유서도 작성해야 되고 빨리 해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돼. 이런 상당히 좀 어떤 그 감독 자체에 대한 것이 철두철미한 데 비해서 공제는 그냥 조금 약하고 또 느슨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공제조합은 조금만 좀 뭐 예를 들어 문제 제기가 된다든지 좀 자기 회사에서 조합원들한테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사전에 자기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해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좀 사회적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그 공제 택시든 버스에 받치고 싶어서 사고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고 발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소송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 있어서도 어떤 적극적으로 조기 합의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른 뭐 특인 제도라든지 해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웬만하면 손해를 어느 정도 합당하게 어떤 피해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은 하는 것이 일반 보험회사의 입장입니다만,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서 조금 서비스 면에서
피해자분들이 조금 억울하다 하는 그런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면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대처가 문제인데, 보험사는 말씀드렸지 소송을 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억울하다 하면은 예를 들어 전문가는 손해사정사가 됐든 또는 변호사무실을 통해서 소송전 합의를 이끈다든지 또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이런 전문가가 나섰을 때 일반 보험을 상대로 해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서 변호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 사건이 위임되면 소송하면 손해가 분명히 늘어나고 손해가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는 의사보다는 그냥 뭐 소송을 하면은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응한 대로,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합의를 요청한데도 합의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안 가지고 그냥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합의를 못 하겠다든지 알아서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사보다는 합의 자체도 소액의 합의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들이 많은데, 더 답답한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답답한 겁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감내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소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악용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제조합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을 하지 또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공제조합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이 이렇게 사건 종결되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일단 하여튼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에 비해서 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소송을 하면 하는 대로 조합원의 입김, 조합원의 눈치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구조적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공제조합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될 사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소송의 실익을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결국 전문적으로 교통사고 전문을 하는 저희가 윤현이 같은 이런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많이 다친 경우에 꼭 소송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신 뒤에, 이거는 꼭 비용이 들다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될 사건 같으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손해를 보면서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 평생 고통과 고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불구하고 적당히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꼭 거쳐서, 공제조합이 됐든 보험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한번 상담을 제대로 거쳐가서 이것이 교통사고로 소송을 해야 될 사건인지 아니면 합의될 사건인지,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합의를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서 제대로 상담을 받아본 뒤에 답변을 구해서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사고를 입고도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양심적으로 일반 피해자들이 억울한 사연을 접해서 뭔가 좀 도움을 제대로 주고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윤현이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